사실 그 영국은 그 2차 대전 직후에 소위 비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복지국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영국이 노쇠해진 이유기도 하고, 영국에는 그 당시 그 이튼 스쿨 같은 데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대체는 그 옥스퍼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튼 스쿨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장사집이나 기업가들의 자식은 아예 왕따를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등 교육 과정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귀족 학교가 이튼 스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튼 스쿨에서도 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기업을 한다, 또는 아버지가 상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가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식들이 완전히 왕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판사다, 검사다, 또는 고위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그 말하자면 이튼 스쿨에, 이너스쿨에 들어가지. 그런 정도로 이미 영국은 상인의 전통과 상업적 정신이 완전히 쇠퇴한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미국의 패권을 빼앗기고 영국 경제가 완전히 이제 제국의 Decline of the Empire죠. 그래서 이 제국이, 영국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정신의 타락. 말하자면 손에 일을 하기 싫고 그저 관료들이, 말하자면 이제 법조 관료든지 그 국가 관료든지 이런 고위공무원과 판사검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헤게모니로 완전히 지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처가 정치가로 이제 50년대 진출하게 되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자랑하는 대경제학자가 누군가요? 바로 물론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영국의 자본주의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케인즈가 전후 IMF를 만든다든지 IBRD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제 전후 질서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화이트헤드 헤리디 화이트, 또 영국에서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나와서 전후 세계 질서를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IMF, IBRD, 나중에 이제 WTO, 가트 체제가 나중에 WTO가 되는데, 소위 이제 이 3대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와 정치 질서를 가번하자, 통치하자 하는 아이디어는 원래는 히틀러의 아이디어였습니다만은, 그 히틀러의 아이디어를 처칠이 이제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뺏기자 해서, 이제 전쟁에는 슬로건인데 슬로건도 맞붙는 거거든요. 전쟁에는 이념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헤리디 화이트가 나와서 이제 전후 이제 거의 뭐 나치 히틀러의 전후 질서 구상을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전후 질서를 만든 게 이제 IMF, IBRD, WTO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케인즈가 일각에서는 마치 1930년대 대공황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뭐 잘 모르는 이제 선생님들이 마치 케인즈가 대공황에서 미국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케인지안의 정부 개입 때문에 경제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장기화되죠. 30년에 짧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38년까지, 말하자면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경기가 회복된 거지, 케인지안적 해법으로 미국 경기가, 세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케인지안적 해법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견해들이 요즘은 더 학계의 주류적 견해다 하는 것도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케인즈주의가 광범위하게 세계 경제를 지배했죠. 왜냐? 케인즈주의는 정치가들의 입맛에 맞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라, 이런 논리고,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게 케인즈주의죠. 그래서 케인즈주의야말로 미국 그걸 비롯한 전 세계 정치가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소를 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케인즈주의를 무조건 좋아하죠. 왜? 정치가 지가 뭘 하고 싶으니까 그걸 정당화해 준 게 케인즈거든요. 그래서 케인즈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나 정치가들에게는 단연 인기가 있습니다.
그 정치가들은 무엇을 하라 그러지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70년대가 되면 드디어 케인즈주의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케인즈주의의 화폐 타락,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대는 이 화폐 타락 현상이 누적된 끝에 70년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생기기,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공황을 우리는 공황이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부르죠. 스태그네이션,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불황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케인즈주의가 완전히 바닥에 도달할 파탄 상태가 되고, 그때 79년도에 영국에서 말하자면 하이에크 사상으로 무장한, 말하자면 대처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대여전사가 나타나서 세계와 영국과 세계를 노조의 소나기, 정치의 소나기, 시장 규제의 소나기, 높은 세금으로부터라는 소나기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련의 혁명적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체 이전에는 누구도 거기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진실을 알면서도 모두가 쉬쉬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이제 미국에서 레이건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전사가 등장하면서 미국 경제 전부를 짓누르고 있던 소위 이 화폐 타락 현상, 인플레이션, 물가 앙등, 자산 앙등, 그 물가 앙등, 자산 앙등 기본적으로 빈부 양극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손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대처, 대서양 이쪽에서는 레이건이 등장하는, 말하자면 1948년에 하이에크가 몽페를랭 협회를 구성한 이후 몇 년 만인가요? 58년, 68년, 78년 33년 만에 꼭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이에크의 키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처와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케인즈의 오류로부터 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영국은 뭐 이미 그 76년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대처리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재정은 뭐 적자고 정치는 노동조합이 완전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노동조합이 거의 뭐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굉장한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금융노조 이런 데서도 뭐 말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런 데 대해서. 또 그 당시는 이 노동당이 워낙 막강했고요. 지금은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라든지 또는 지금 제임스 캐머런이라든지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처의 자식이다 이렇게 불립니다만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도 대처 키드다 이렇게 불립니다. 지금은 영국 정치가 누구도 대처를 비난해 가지고는 영국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그런 정도로 영국 전체에 막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대처, 자유시장 경제의 전사 대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활은 소득의 범주 내에서 해야 한다. 빚을 지지 마라 이런 거죠. 생활은 소득의 범주 내에서 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가 부채 내지 마라. 생활은 소득의 범주 내에서 해야 한다. 국가는 버는 것보다 많이 써서는 안 된다. 협상은 협잡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노동당이 퍼뜨린 사회주의 허상을 폭로하고 격파해야 한다. 사회라는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만 있을 뿐이다. 사회라는 것은 없다는 이 말이 사실은 대처리즘의 핵심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국가가 해결하고 사회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모든 부모들도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친구 잘못 사귀어서 또는 사회가 나빠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과 가족만이 있을 뿐이라는 게 바로 대처의 철학의 본질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그냥 개개인들 간의 약속의 집합체일 뿐이다. 개개인들이 집합일 뿐이지 개개인을 초월하는, 가족을 초월하는 사회,
개개인을 초월하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개인이나 가족으로 환원되고 마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 국가란 무엇인가 또는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대처의 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이죠. 84년에 아까 박지한 교수가 얘기했던 바로 전국 탄광노조 총파업을 굴복시켰습니다. 81년에는 IRA, 그 독립무장조직 있잖아요. 그 체포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해서 10명이 아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봄에 포클랜드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초등학생 우유를 무상급식을 주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우유는 부모가 먹여라. 애를 먹여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부모가 무능하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일로 결손 상태가 되면 그때는 사회가 먹이는 것이다.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먹여야 하는 것이다. 하는 철학입니다. 영국 여왕과도 냉랭하게 지냈고요. 여권운동가들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합니다. 대체리즘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개혁을 하자, 규제를 혁파하자,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자, 조세를 줄이자,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혁파한다, 민영화를 한다, 정부 지출을 줄인다, 통화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처 관련된 책을 10권씩이나 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와 같은 대통령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참모들이 대처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를 태클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용기는 터무니없다.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라. 오히려 개성공단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 오히려 북한 친구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근로자 철수시키고 중단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남쪽 근로자들은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여기 위험하니까 내려가라. 근데 남쪽 정부는 지금 내려오지 마라. 그거 계속 일해라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군사 인질로 잡히면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판에. 그래서 용기가 없다. 그래서 대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를 하는 동안에는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을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각자가 자기의 가격을 써내는 게 아니고 협정가격, 국가가 만들어주는 가격으로 거래를 해라. 이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인정하고 큰 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러고 큰 정부, 규제는 없다. 오히려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정규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정규직의 기득권 자체를 깨겠다. 노동조합, 강성노동조합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대처가 될 수 없다. 그 반대 방향이다. 하는 점을 그 참모들이 빨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참모들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2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가지고
자유주의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 그럼 마치 재벌 편이다, 부자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2010년도 경제위기만 하더라도 정부의 실패지 그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서프라임을 가지고 그토록 투기가 가능하도록 해줬던 것은 정부죠. 지역재투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도 은행 빚을 내가지고 집을 담보로, 집을 물적 담보로 내세워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준 것은 정치입니다. 정부입니다.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투기적 거품을 일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장의 투기적 거품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정부죠. 유럽 경제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도한 복지의 결과죠. 큰 정부의 결과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것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맞춤형 복지라고 그러더니 갈수록 보편적 복지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걸 청와대 참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성이라는 것 말고는 같은 점은 없다. 그런데 대체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유일한 남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 여러분들은 빨리 대처 공부를 하시라 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떻든 20세기 후반기 세계 정치사를 마지막 30년, 70년으로부터 70년대, 79년에 총리로 올라서 12년 동안, 11년 동안 영국 총리를 하면서 영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곤 했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 마가렛 대처 여사의 할머니의 사망 작고 별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대처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보고 또 약간 회고를 해봤습니다. 대처의 별세의 깊은 유감을, 깊은 조의를 드리고자 합니다.